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아일랜드의 올바른 결정. 2. FA50은 영국을 패닉에 빠뜨렸다. 3. 한국의 국방기술이 영연방을 지배한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영국 여왕의 서거를 알리는 비밀 코드가 버킹엄 궁전으로 전달되었습니다. 70년에 달하는 긴 시간 동안 영국을 다스려온 퀸 엘리자베스 2세가 지난 10일 스코틀랜드에 위치한 벨모럴 성에서 평온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여왕의 부고가 전 세계로 전해지며 추모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왕의 뒤를 이어 찰스 3세가 왕위에 올라 여왕의 시대가 끝나고 왕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로 불리던 대영 제국의 신화가 여왕의 죽음과 함께 막을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방을 전적으로 영국에 의존하고 있던 아일랜드가 자주 국방을 위한 전력 증강을 위해 최근 카이 측과 접촉하여 FA50을 구매하고 싶다며 문의했다는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이번 왕위 교체로 인한 혼란을 틈타 아일랜드가 영국의 영향력을 완전히 떨쳐내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 영연방 전체가 술렁이고 있는데요. 또한 아일랜드뿐만 아니라 영연방 왕국들에서도 이제는 군주제를 폐지할 때가 됐다는 목소리를 높이며 영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영연방의 핵심 국가들인 호주와 뉴질랜드, 캐나다에서는 영연방 탈퇴를 위해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어 영연방 붕괴를 향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같습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A50과 KF21 보라매를 전시하며 참가한 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 공격적인 세일즈에 나섰습니다. 한국산 무기들에 대한 관심이 아주 뜨거웠는데요. 특히 폴란드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방문해 한국의 무기들을 둘러보며 KF21에 큰 관심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이번 박람회를 통해 새로운 판로가 개척될 것으로 보이는데 카이 관계자는 슬로바키아와 나토 회원국에 대한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나토 비회원국인 아일랜드도 FA50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유럽 전역에 관심이 뜨겁다며 앞으로도 해외 수출을 위한 공격적인 마케팅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아일랜드에서 FA50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폴란드와 우크라이나와 인접해 있는 슬로바키아는 그렇다 쳐도 러시아와는 유럽의 끝에서 끝에 위치한 아일랜드가 갑작스럽게 군사력을 늘리겠다고 나선 건데요. 사실 아일랜드는 수차례 러시아로부터 군사적 위협을 받아왔음에도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는 굴욕을 참았었습니다. 2020년 당시 러시아의 폭격기 Tu-162개가 아일랜드의 영공을 침범했었는데 요격할 수 있는 전투기가 없어 결국 영국의 타이푼 전투기가 대신 출격해 러시아 폭격기를 쫓아낼 때까지 아일랜드 공군은 손 놓고 바라만 봤어야 했습니다. 2021년 12월에도 또다시 러시아의 폭격기가 아일랜드의 영공을 침범했지만 여전히 아무런 대처도 할 수 없었죠. 사실 아일랜드의 군대는 허울만 남아있는 정도인데요. 인구 500만의 1인당 GDP가 세계 2위에 달하며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부국이지만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아프리카의 소국망도 못한 게 현실입니다. 현재 아일랜드는 국방의 대부분을 영국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데요. 덕분에 EU에서 가장 낮은 GDP의 0.3%만을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육해 공군을 통틀어 병력은 1만 명도 되지 않고 아일랜드 육군에는 전차가 없고 공군에는 전투기가 없습니다. 앞서 러시아의 폭격기에 대처하지 못했던 것도 현재 아일랜드 공군의 주력기가 프로기인 PC-9이기 때문인데요. 다른 국가들에선 훈련기로 사용하고 있는 걸 아일랜드에서는 주력 전투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프로펠러 전투기로 최대 속력이 마하에 12,000-16,000m 고도에서 비행하는 Tu-160을 따라갈 수 있을 리가 없었기에 영국군이 나설 때까지 손가락만 빨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이 같은 굴욕이 계속되자 아일랜드 내부에서도 제대로 된 군대가 특히 전투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아일랜드 국방부에서는 의회 보고서 한 편을 제출하며 아일랜드 공군 전력을 증강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에 따르면 아일랜드 공군은 FA50들 구매할 것을 요청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항공 감시를 위한 아일랜드의 정책 옵션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는 현재 아일랜드 군의 상황에 맞는 전투기가 무엇인지 여러 후보들을 나열하며 비교 분석했는데 그중 가장 적합한 전투기는 대한민국의 FA50 경공격기인 것으로 결론지어져 도입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일랜드의 영공은 대서양으로 깊숙이 뻗어 있어 영토보다 6배나 넓은 영공을 가지고 있고 대서양을 횡단하는 항공기의 80%가 아일랜드 영공을 통과하지만
이 넓은 구역을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아일랜드는 대서양과 국경을 맞닿고 있는 유럽 국가들 중에서 군사 레이더와 신속 대응 능력을 보유하지 않은 유일한 국가입니다. 사실상 아일랜드 공군은 없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인데요. 그렇다고 다른 유럽 국가들에 필적하는 완전한 방공 능력을 갖추기 위해선 연간 1억 600만 유로 약 2,300억 원 이상의 비용이 소모될 것입니다. 반면 현실적인 방공 능력을 갖추기 위해선 연간 2천만 유로 약 280억 정도로 상당히 저렴합니다. 현실적인 방공 능력을 갖추기 위해 초음속 제트 훈련기의 변형인 경전투기를 활용한다면 훨씬 저렴한 성능으로 공군의 전력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아일랜드 차기 주력 전투기로 이탈리아의 M346, 한국의 FA50과 같은 경공격기, 그리펜, 타이푼, F-35와 같은 본격적인 4세대, 5세대 주력 전투기들이 후보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M346은 마음속에 지나지 않아 러시아의 폭격기를 추적할 수 있는 성능이 되지 않아 후보에서 탈락했고 이제 막 공군을 재건하기 위한 첫발을 떼려 하는데 한 대에 1,000억 원에 달하는 4세대 5세대 전투기들을 구입하는 건 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최근 러시아 공군이 여러 추태를 보여주고 있어 러시아군을 상대하긴 FA50이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국방부 트위터에 이륙하려던 러시아군의 수-25가 이륙 직후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더니 추락해 폭발하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로 여겨지던 러시아 공군이 왜 아직도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제공권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지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죠. 반면 FA50은 최근 말레이시아 입찰에서도 테자스를 제치고 승리하며 경전투기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요. 관계자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의 FA50 제트기 18대를 1조 원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거래가 일주일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아일랜드 국방부 역시 FA50 경공격기가 매우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어 4세대 전투기의 90%에 달하는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훈련기와 공격기 두 역할 모두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 공군을 재건해야 하는 아일랜드의 상황에 매우 적합하다고 밝혔습니다. 아일랜드 공군에서도 FA50을 경전투기 시장을 선도하는 모델이며 초음속을 낼 수 있어 모든 속도와 고도 영역에서 목표를 요격할 수 있는 이상적인 전투기라 평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4세대와 맞먹는 성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비용은 훨씬 저렴한 FA50이 최종 후보로 결정되었습니다. 의회에서 이러한 보고서를 공개한 이후 아일랜드군의 전력 증강을 위한 별다른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았었는데 올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과 그리고 이번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서거를 계기로 본격적인 군팽창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아일랜드의 행보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은 당연히 옆나라 영국인데요. 독립하여 연연방에서 탈퇴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완전히 영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 한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일랜드의 움직임에 자극을 받은 북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에서도 엘리자베스 여왕의 서거를 계기로 독립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막 즉위한 찰스 3세의 고민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의 서거를 시작으로 100여 년간 지속되었던 영연방의 균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균열을 엘리자베스 여왕의 인덕을 통해 잠재우고 있었는데 여왕이 서거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 왕위에 오른 찰스 3세는 영국 내는 물론 연연방 국가들 사이에서 그렇게 평판이 좋지 못해 왕정에 대한 거부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호주와 뉴질랜드를 비롯한 주요 연연방 왕국들에서 연연방에서 탈퇴하고 군주제를 폐지하고 공화국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총리가 자신의 임기 내에는 공화국 전환을 위한 국민투표는 없을 것이라 말했지만 정치권에서는 공화국으로 전환을 바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호주의 제3당인 녹색당의 애덤 벤트 대표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서거 당일 SNS에 호주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원주민들과의 조약이 필요하며 공화국이 돼야 한다고 밝혔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뉴질랜드 총리 저신다 아더는 뉴질랜드가 공화국으로 전환될 것이냐는 질문에 결국 그것이 뉴질랜드가 향해야 할 길이라고 믿는다. 공화국 전환은 내 생애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고 말했습니다. 영국과 역사적으로 깊은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는 캐나다 역시 외국 군주가 캐나다를 대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캐나다에서 이뤄진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1%는 군주제가 계속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고 답했고 군주제가 계속돼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26%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응답자의 77%는 영국 왕실의 애착을 느끼지 않는다고 답했고 71%는
더 이상 군중제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한 시대를 상징했던 거인이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났습니다. 비록 세계사에 수많은 비극을 남긴 영국이지만 한국에는 큰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6.25 전쟁 발발했을 당시 영국은 미군에 이어 두 번째로 전투부대를 파견하여 북한과 중공군에 맞서 싸워주었는데요. 전쟁이 끝날 때까지 총 5만 6천 명이 파견되어 그중 1,078명이 전사하고 179명이 실종되었으며 978명이 포로로 잡혔었습니다. 한국은 당시 영국의 도움에 오늘날까지 감사를 전하고 있죠. 엘리자베스 여왕 역시 한국과의 인연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양국의 우정을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무기 시장이 점차 영국 시장에 침투하고 있다. 최근 한국의 무기 수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올해 100억 달러를 뛰어넘을 것이다. 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매체는 한국의 무기 수출이 최근 5년간 약 176%가 증가해 국제 무기 시장에서 2.8%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세계 8위에 올랐고, 이런 한국의 방산 수출 호조는 연말까지 이어져 연간 수출액이 1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우리나라의 방산 수출이 호조를 이루기 시작할 때부터 중국의 전문가들과 언론들은 한결같이 한국의 무기 수출을 폄하하기 바빴습니다. 한국은 기술 이전을 해줍니다. 그냥 전체를 조립하는 기술 이전을 해주는 것이지 무기의 원천 기술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은 원천 기술이 없으니까요. 그러니 전체를 조립하는 기술을 이전해 주는 겁니다. 심지어는 조건 없이 이전해 주기도 하고 생산 라인을 깔아주기도 합니다. 비록 한국은 대형 무기를 만드는 전체 생산 라인과 연구 제작 시스템, 그리고 개발 능력은 없지만 조립과 설계 제조 및 원가라는 장점은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저렇게 조립하는 것은 그냥 다른 사람의 부품과 기술을 가져와서 어찌됐든 만들어서 그 기술과 제품을 공급하면 그만이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작년부터 영국 육군의 기동화력 체계 MFP 자주포 획득 사업의 제안을 받으면서 영국 정부와 현지 방위산업 관계자들로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하자 중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MFP 사업은 기동화력 체계 증강 사업을 추진 중인 영국 정부가 자국의 노후화된 AS-90을 대체할 신형 자주포 116문을 제공할 목적으로 진행되며, 그 금액만 무려 1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으로 2025년에 최종 사업자를 선정, 2027년 전력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화 디펜스는 작년에 영국 국방부가 주관하는 새 국제방산 전시회에 참가해 첨단 지상장비와 무인방산 시스템을 선보이며 이미 눈도장을 찍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영국의 MFP 사업의 핵심 요건은 자동화 포탑의 탑재 여부입니다. 따라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K9의 개량형이 K9A1은 반자동 탄약장전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다시 개량한 K9A2를 가지고 영국을 접수하러 가게 됩니다. K9A2의 스펙을 보면 이보다 더 위대한 자주포는 당분간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입니다. 기존의 K9A1의 탄약 운용 시스템은 반자동 또는 수동이었지만 K9A2에서는 탄약 장전 시스템을 완전 자동화해서 버튼 하나만으로 사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자동화했습니다. 즉 좌표만 입력하면 포신이 자동으로 작동되며 포탄과 장약도 자동으로 장전되게 되는데, 이를 통해 정지 상태에서는 30초 내에 사격이 가능하게 되며 이동 중에도 1분 안에 포탄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자동 장전되는 완전 자동 장전 장치 덕분에 기존 5명의 승무원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어 인력 감축의 이점까지 얻게 됩니다. 특히 중국의 온라인에서는 이 K9A2의 자동 장전 장치 영상에 기가 막히다는 반응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데요. K9 자주포 2차 성능 개량의 핵심 기술로 개발된 자동화 포탑입니다. 155mm 포탄과 새로 개발된 둔감화 장약이 동시에 자동으로 이동 및 장전되고 있습니다. 핵심 기술 개발 완료된 자동화 포탑에서 발사되는 장면입니다. 여기에 포탄 문용 장치를 유압식에서 전기식으로 바꿔 기존 분당 6발의 발사 속도를 90발로 증가시켰으며, 현재 3분간 최대 18발을 발사할 수 있는 수준에서 3분간 최대 27발을 발사할 수 있게 업그레이드되며, 여기에 사거리도 54km로 대목 늘어나 화력이 한층 더 강화되게 됩니다. 또한 기존의 포탄 위에 달린 K6중 기관총 운용을 수동에서 원격 사격 통제 체계 RCWS로 개선되어 사수가 밖으로 나오지 않고도 내부에서 원격으로 통제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게다가 복합 소재 고무 궤도를 장착해 기동성 향상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한화 디펜스는 방산의 본부장, 군수산업의 선진국인 영국을 제패하기 위해 지난 9월 레오나르도 영국 법인 리오나도 UK와 피어슨 엔지니어링,
그리고 세계 최대 방산 기업인 록히드 마틴의 영국 버벨 락히드 마틴 UK까지 공식 합류한 팀 선더를 이미 출범시켰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K9은 우리나라가 독자 기술로 개발한 자주포로 52구경장 자주포로는 독일에 이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발한 한국을 대표하는 무기입니다. 2000년, 2017년까지 세계 자주포 시장의 48%를 차지했으며 최근 노르웨이, 호주, 이집트, 폴란드와의 수출 성공에 힘입어 지금은 65%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그야말로 천하를 통일한 적수가 없는 무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니 올해 4월 중국의 한 군사 전문가는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한다는 이례적인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한국의 K9 썬더의 판매가 심상치 않습니다. 터키, 인도, 이집트, 호주, 핀란드와 연달아 계약을 체결하는가 하면 이제는 서방 국가의 본진인 영국의 차세대 자주포 사업 입찰에 뛰어들었습니다. 세계가 한국의 K9을 차세대 자주포로 치켜 세우는 것에 대해 많은 이들이 떨떠름해합니다. 원인이야 다들 아시잖아요. 하지만 모두들 이게 기분 나쁘다며 이 사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데 하지만 한국의 K9이 잘 팔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중국 언론들은 작년 6월부터 끊임없이 이번 한국의 영국 자주포 시장 공략과 관련한 뉴스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번에 방산 선진국인 영국을 뚫는다면 중국은 앞으로 한국산 무기를 비난할 명분을 잃게 될 것이며 만약 우리가 이번에 방산 선진국인 영국을 뚫는다면 중국은 앞으로 한국산 무기를 비난할 명분을 잃게 될 것이며 영국의 자주포를 판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무기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자국의 무기와 비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반 수출과는 달리 방위산업의 수출의 의미는 국가의 생존을 타국에 의지한다는 것이며 이는 국가 간 신뢰, 믿음이 최고점에 이르렀을 때 가능한 것으로 한국이 끊임없는 무기 수출을 통해 동유럽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과 더욱더 강한 동맹의 힘의 연대를 과시하는 것. 중국에게 좋은 점은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K9A2가 특별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 한 영국 입찰에서 순조롭게 우위를 점할 것이다. 현재 한국산 자주포와 경쟁할 상대를 찾기가 어렵다. 라는 뉴스를 일찌감치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해당 내용을 접한 중국 네티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구이 내부 자동 잠전 모습을 보니 불티나게 팔릴 것 같아. 발사 라인을 포탑 후미로 옮긴 것 같은데 로봇 2대가 같이 포탄을 전달하는 건 봐. 살벌하다 진짜. 한국의 저 자동 잠전 장치를 보니 진짜 자주포가 온지 이제 알겠어. 그럼 예? 연필도 포병전에서 북한이 2차 대전 때나 쓰던 견인포도 이기지 못했는데 딱 봐도 지금 한국산과 경쟁할 서양의 자주포가 없어. 비교 자체가 의미 없다는 말이야. 저 자주포를 포함해서 한국산이 몸바를 것들이 있단 말이야. 배울 점이 있어. 정말 기가 막히네. 자동화가 장난 아니네. 가볍게 볼 물건이 아니야. 전쟁 터지면 저렇게 복잡하게 잠전하는 거 별로인데 키보드 어려울은 K9 봤으니 그래도 북한의 포트는 이기지 못한다고 또 떠들어야지? 장난 아니네? 하이 레벨이야. 역시 세계 판매량 1위라서 그런가? 뭐야? 우리나라가 이번 영국의 MFP 사업에서 결실을 이뤄낸다면 방산 선진국 명국을 넘어 유럽 전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에 오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로 판매되는 우리나라의 이런 무기들이 전쟁이 발발한 곳이 아닌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바랍니다.